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연휴 기간인데요. 자정 정도 됐습니다. 거의 12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연휴 기간에 이제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요새는 뭐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도 기회가 있냐? 그리고 좀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눴던 대화 내용 일부를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로또 얘기도 많이 하세요. 로또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매주 로또를 사는 가게가 있는데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딱 한 주 로또를 못 샀는데 거기서 1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잠도 못 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샀으면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게가 로또가 많이 팔리던 가게가 아니래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막 그렇게 뭐 지나간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니고 마침 제가 로또를 팔았었어요. 예전에 편의점에서. 그 당시에 매출이 로또 매출 한 1,500에서 2,000 사이인 매장이었고 로또 판매 기간이 6년, 7년 이 정도 된 곳이었어요. 물론 매출은 늘어난 거겠죠. 근데 거기가 6년인가 7년 동안 로또를 팔아서 2등조차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씩 1년이면은 2억 4천만 원. 5년 동안 했으면은 뭐 좀 너무 크게 잡은 걸 수도 있지만 10억 가까이 팔려 나간 거예요, 로또가. 15억 가까이 팔았는데 2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로또를 사면은 만 원이나 2만 원? 정말 좋은 꿈을 꾸신 분들이 한 5만 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거기도 사람들이 로또가 많이 팔린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당첨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분명히 판매액이 일정 이상 나와야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로또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로또를 그때 샀어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확률을 많이 높여 놓은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재테크나 사업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확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주식이랑 이제 코인이랑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코인이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댓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돈 버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거 할 때 아니라고, 이거 하라고, 나 얼마 먹었다고. 알아요. 축하드리고 잘 되면 좋죠. 제가 뭐 제 돈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도박은 별도예요. 같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하지만 벌거나 딴 날, 기간은 있어도 번 놈이나 딴 놈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제가 공부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든 저렇든 시장에 참여해 왔잖아요. 주식은 누가 참여하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걔네가 이제 수재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기법이 있다 저런 기법이 있다 차트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관이랑 외국인 애들은 프로그램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 돈이 남의 돈이니까 감정도 안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랑 싸워서 벌기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뜬다는 거죠. 반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벌면은 덜 벌어서 날리고, 벌면은 더 벌고 싶고, 잃어버리면 원금을 회복하고 싶고, 잃어버리면 평생 못 잊으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은 돈 번 거는 금방 까먹어요. 돈을 번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잃으면 그 아픔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연휴 기간에 만나봐도 사람들이 절망적이에요. 굉장히 희망을 보시는 분들이 없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쉬워요. 이건 반박도 어려워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다가 상승을 못한 적이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 잘 될 확률을 따졌을 때는 부동산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도 아니고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분이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3잡, 4잡을 뛰어서라도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돈을 벌어서 돈을 빨리 모아놔야 되지 않겠냐. 근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냐. 그게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하지 않냐. 나라면 그럴 바에는 만약에 선택을 그렇게 한다면 나를 갈아 넣어서 돈을 모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찾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좀 좋거나 상승장엔 이 얘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이 얘기를 들어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씨도 안 먹힐 때가 진짜 해야 될 때다. 정말 맘먹고 일만 하면은 돈을 꽤 많이 벌고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억까지는 내 힘으로 모아보는 경험치나 그 능력 자체가 정말 값어치가 높고, 투자나 사업하다 잘못됐을 때 작은 돈으로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방법이 도저히 없는 분들 계셨겠지만 지금은 좀 힘든 시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다음 기회를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확률적으로 다시 상승할 거고, 지방도 다시 회복을 할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자가 또 나올 거고, 집값은 또 올라갈 거고, 화폐 가치는 또 내려갈 거니까. 이게 너무 자명하니까. 근데 우리 모습을 보시면 또 역사적 반복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요즘 컨텐츠 댓글이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2년, 3년 동안에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지 말랬지. 남의 돈으로 왜 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왜 틀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틀렸어요. 예. 그분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나 이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사람들은 대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출은 나쁜 거라면서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돈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돈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걸 공부를 해야죠. 대출, 또 부동산,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국가도 필요해요. 건설사업, 부동산, 주거용, 사업용, 그리고 그 SOC 사업 전부 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사업 있잖아요. 대출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남의 돈으로 하냐? 네 돈으로 해라. 그래서 아무도 사업을 못하면요. 이걸 대답을 해보세요. 대출 없어서, 대출이 안 나와서 아무도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대출 없어서 아무도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안 사면 지을 필요가 없죠. 아무도 안 사면은 전월세 공급도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행사, 시공사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도 문 닫아야 돼요. 도미노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내용은 싹 다 빠져 있고 그냥 대출은 나쁜 거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시장이 안 좋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살아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회가 와요. 이 부동산 시장에는 기회가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망한다 해도 결국에 시장은 또 돌고 돕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는 동시에 당연히 또 돈을 열심히 모아봐야 되겠죠. 돈을 모아보는 능력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인분들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인생을 꿈꾸고 경제적으로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은 좀 이번 연휴 기간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에 관련해서 관념이 맞지 않은 분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연을 끄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마음이 흔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겹게 듣고 있는 그런 뭐 인생 조언 같은 게 틀린 얘기들은 거의 없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 뿐이고 까먹는 거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는 사람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좀 감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정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자신 있으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욕심을 컨트롤할 자신 있으세요? 코인은 어떤데요? 알아요. 지금 돈을 벌고 계시다면은 그 아드레날린이 제가 하는 얘기가 가소로워 보일 거예요. 이해합니다. 손실 나신 분들은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복구가 안 되죠. 차라리 돈을 벌어서 모으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차라리 이걸 계속 공부하시면서 또 돈을 모으시면서 다음 시장을 대비하면, 왜냐면 필수제잖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인생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하기 싫죠. 당장 대가가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제 분야가 있고 제가 믿는 바가 있고 저는 제 한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 능력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지금 시장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계속 이러고 다녀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전 이게 좋기도 하고 또 저도 꿈이 있으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멈출 줄 알았는데 다음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